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작부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를요. 지금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카메라를 바로 셀카 찍지 마시고요. 여기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404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다가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그다음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마당발님 사연입니다. 영풍이에요. 57,800원에 7%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바로 전문가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영풍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어떤 주식을 봤었을 때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보인다는 것도 뜻을 댈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이 어느 정도 예상치 돼서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영풍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거래량이 작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현재 지금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변폭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57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 57만 원이 지금 현재 뭐 8월 달에 잡았는지 아니면 작년 2월 달에 잡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박스권 내로 지금 기고 있어요. 기고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수준상에서는 만약에 시장에 지금 보험적으로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오고 애플도 만약에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테크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지수를 좀 더 하반 경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면은 그럼 영풍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 자금으로서 같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연내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줄곧 상승을 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점 맞고 그다음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고점 대비 등락폭은 현재 78% 정도로 등락폭이 좀 큰 종목인데 현재 지금 4년 동안에 큰 등락폭 없이 옆으로 기어주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사실 지금 57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었을 때 매수했던 거로 보여지는데 1조 정도의 매수 충분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더 홀딩하신 다음에 만약에 본전에 오시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것,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감축하셔가지고 아니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종목들에 대한 또 시선도 항상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어지는 호호부는 튜브님의 오이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15,718원이고요. 20% 비중인데요. 아니, 5G가 상승하는 날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5G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5G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스타링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를 덮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위성통신 자체를 되게 빠르게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G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지금 지역 내에서 통신망을 할 수 있는 수단인데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지구 내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5G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공위성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들이 수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후로는 5G가 안 좋은 걸까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지역 내에서 우리가 데이터 링크나 데이터 센터를 좀 더 건설하게 됐었을 때 5G에 대한 인프라 장비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역적으로 싸웠을 때 지금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5G 섹터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도 마찬가지로 발벗고 뛰어나가면서 5G에 대한 수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등락폭 자체는 많이 약세적인 수준이에요. 고가 대비해서 이제 지금 80% 가까이 하락한 종목이고요. 보통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했을 때는 밑에서부터 단기적으로 반등 자체가 되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테슬라가 이번에 10%가량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슈퍼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났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마존도 상승이 났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지금 5G 섹터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5,000 단가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는 2만 원 이상까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이상까지도 좀 볼만하다. 5G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엄지척 제이지님의 성우 테크론 살펴보겠습니다. 5,200원 10% 비중이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성우 테크론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상호 테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일 중에 하나잖아요. 작잖아요. 우리가 그쵸? 보통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을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봐야 된다. 봐라. 현재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봤을 때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이 안 받는 종목일 수 있겠고요. 그럼 보통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와이드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봉과 월봉을 좀 더 보게 된다면은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긴 합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중인데 위아래 변폭성이 클 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성호테크론이 이전치에 반등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반등에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안 잡힌다라면은 인덱스 자금에서 유효성이 되게 충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CPI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에 따라 가지고 인덱스 자금들에 대한 편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시장에 안 좋은 시나리오를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비중이 10%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에는 지금 현재 기준가에서 4,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5,000원이라는 곳이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단가가 5,200원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10,000원 이상까지 상승하려는 것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4,000원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고 4,000원 이하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없다. 단기적 반등이 예상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거래량 없이 서서히 밀리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있는 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3,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4,000원이 이탈한 뒤에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4,000원 이탈 뒤에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초록초록한 초록매실님 사연입니다. 하이로닉이에요. 8,370원이고요. 14% 비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이분은 뭐 이미 수익권이기 수익 중이죠. 때문에 그쵸. 좀 여유롭게 네.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평단가가 조금 안 되는데. 그렇죠. 항상 이제 항상 그 생각이죠. 제일 불안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뭐죠? 상승했을 때 제일 불안감을 가집니다. 투자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왜요? 하락했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언제 물탈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상승했을 때의 불안감은 고점을 봤었기 때문에 내 수익률표와 그다음에 수익금을 봤었는데 맞죠. 점점 뺏어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를 오랫동안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하이로닉을 봤었을 때 하이로닉이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일단 첫 번째로 미용 관련돼 가지고 의료기기와 미용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6월달 이후로부터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거 이유가 중국에 대한 이제 니즈가 많이 잡혀졌었고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의 오염수에 대한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게 되고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매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코스메틱 업종과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여행 업종과 관광 업종 쪽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이로닉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약세적인 움직임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현재 지금 어찌보자라면 고점 대비 조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평단가 기준으로 지금 8,300원 정도고 비중이 13% 정도라고 하시면은 조금 오랫동안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조금 지금 현재 불안한 마음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평단가를 좀 지키거나 안전하게 좀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11,000원대를 좀 더 이탈했었을 때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고요. 만약에 11,000원대를 다시 또 버텨주고 상승한다 했을 때 평단가는 비록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중을 한 번 더 채워주면서 비중 조직 요소를 좀 더 우리가 트레이딩 요소로 바꿀 수 있게 결국에는 우상향할 때마다 보통 차트가 이렇게 줄곧 우상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이 지그재그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평단가에 대한 조절, 비중 관리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잘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라이온킹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들고 있습니다. 14,590원이 평단가고요. 비중은 한 5%인데 제가요 이거 지인 추천으로 샀어요. 네. 유유유. 분명히 이 유유라는 걸 봐도 네. 내가 손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어떡해요라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앞머리가 내려오네요. 자, 정말 지인이 알려줘서 샀으면 네. 말도 못해요. 아시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대한전선 사실 저는 어떤 지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좋은 지인이라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전선 관련주들이 좀 더 우리가 메리트 있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체의 전선주가 사실상 글로벌적인 수출 요소 중에 좀 한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수출 잘 됩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직설적으로 질문하게 된다라면은 그렇죠.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주요 섹터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였습니까? 로봇 섹터랑 AI 섹터였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인버스 상품들이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 AI 로봇 이 관련된 섹터들만이 지금 현재 위아래 번복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대한전선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전선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 더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소외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봉상 기준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의 큰 폭의 상승한 이후로 현재 지금 그 가격대를 지금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4,000원대라고 하시면은 현재 지금 평단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중도 또 작다 보니까 현재 지금 봤을 때는 12,000원대에서 만약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을 해준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00원대를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시 또 15,000원 근처까지 튈 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지금 현재 14,590원 정도로 하시면은 비중을 현재 지금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리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15,000원대 썼을 때 이제 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에서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시 또 18,000원, 2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보여줄 수 있겠고요. 만약에 15,000원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지를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리하시더라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중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부릉부릉 출발 닉네임이 좋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을 또 들고 계시네요. 네. 8,430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네. 제가 15,900원에 이걸 매도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혹 빠져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냥 훅 빠진 거죠. 네.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요거 훅 무슨 빠져서.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오늘의 양봉 캔들, 음봉 캔들이 굉장히 이분에게는 중요해요. 네. 아시죠?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네. 그간 잘 갔다가 너무 이렇게 잘 많이 갔거든요. 빠진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네. 보통의 여러분들도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차트를 좀 더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팔아낸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는 거래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전치에 대비해서 많이 샀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이 밀린 것뿐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했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상승했던 종목들 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보험 섹터를 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험 섹터가 결국에는 유가 관련된 섹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린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간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주요 수급 주체가 어찌 보자라면은 기관이거나 기관일 수 있습니다. 자,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전치에 있었던 종목들을 좀 차익 실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 개인들이 좀 매수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지금 현재 받다 보니까 현재 지금으로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저는 한 2거래일 뒤로 보거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주봉 자체가 만약에 밀려가지고 12평선까지 밀리게 된다. 만약에 5위평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주요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9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정해졌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어찌 보자면 여러분들도 52주 신고가 기준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준치를 세워야 됩니다. 5위평선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차익 실현하겠다. 아니면은 12평선을 지지하는 것까지 보고 지지를 못했을 경우에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비중을 좀 더 차익 실현하게 된 다음에는 아니면 비중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평단가를 높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차익 실현할 때는 차익 실현을 좀 더 기준치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요. 지금 노란톡봉에 보니까 자두님께서 뭔가 전문가님 살 좀 일주일 만에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키밤님께서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진이 있더니 이거 보더니 여기 네. 사진을 보고 너무 살이 많이 빠졌는데요. 네.
자, 이거 쉐딩을 좀 했습니다. 쉐딩을 하셨나요? 네. 아, 역시 화장의 힘은 분장실에 가니까 살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쵸.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분장의 힘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제프 전문가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또 여러 가지 응원의 댓글들 올려주시면 제프 전문가님 힘 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프 전문가님의 이런 여러 가지 시향을 보는 능력을 보셨다면 이번엔 수익률의 능력을 보실 차례입니다. 얼마나 수익률들이 잘 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쇼미더스탁 시즌2 히든 공략주 탑5 중에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의 메디톡스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23.74%의 수익률이 나타났고요. 실리콘2는 지금 9%대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에 대한 힙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걸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 100% 제프를 이겨라. 이 코너의 또 속코너명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자, 이거는 제프 전문가님이 직접 지으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거를 또 지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사실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목표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 사실 뭐 제일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저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의 경쟁자로 삼고 여러분들한테 목표 수익률 100%라는 기준점을 향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표 수익률 100% 저를 이겨라. 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관련돼가지고 더 좋은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저를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재미 속의 재미, 코너 속의 코너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사실 제프 전문가님이 출연해 주셨거든요. 이제 2주 차인데 100% 목표 수익률을 과연 언제 탈환하게 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메디톡스부터 확인해 볼까요? 9월 6일 지난주인데 벌써 뭐 23% 올랐으니까 이거부터 갈게요. 사실 잘 올라갔죠.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잘 때 갔어요. 그렇죠. 저번 말씀드렸을 때 톡스, 보톡스 말고 메디톡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에 잘 남죠. 그렇죠. 잘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디톡스를 그때 당시 때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사실 그 당시 때 로봇주랑 AI주가 되게 활용했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메디톡스를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 종목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그러면 AI 관련주랑 로봇 관련주들이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한들 메디톡스를 좀 더 보시면서 바이오 시장 특히나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시장 영향도와 큰 관계가 없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이제 지금 이전치 대비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가고 그다음에 쭉쭉쭉쭉 상승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지금이라도 메디톡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정도 수준에서는 30만 원 정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입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AI 섹터랑 로봇 섹터, 그 비롯해서 테크 섹터들이 좀 하락하게 됐었을 때 그에 대한 대체제로 바이오 섹터를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CPI 이후로 애플이 만약에 급반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AI 섹터들이랑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메디톡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비중들이 낮아지게 되고 다시 또 AI 섹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들의 생각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섹터 자금들을 들고 있었다가 당분간적으로는 보험 섹터들 아니면 뭐 원유 섹터들이나 유가 섹터들을 좀 더 진입했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편출과 편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자금들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메디톡스 좀 차익 실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놔줄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실리콘2 지금은 놔줄 때 아니죠? 실리콘2를 보게 된다면 아까 제이시스 메디칼이랑 좀 더 비슷한 의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가요? 그렇죠.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코스메틱 부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메틱 부류들이 오늘 좀 더 많이 약세가 되었습니다. 약세가 되었는데 반면에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랑 그리고 코스메틱 업종들, 백화점 섹터들 그리고 의류 섹터들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방한 관련돼 가지고
일본에 대한 오염수와 엮여가지고 같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시진핑이 이제 한 방안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뭐 어찌 보자면 시장에서 지금 고가놀이라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이 좀 더 높아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 보자면 타이밍이 조금 더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투자자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이전에 기간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기관들이 좀 더 팔았기 때문에 기관이 좀 더 매도를 많이 내었었고 매도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으로서는 차익 실현 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지금 60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상향 중이다 보니까 60일 이평선이 이번에 만약에 깨지더라도 깨졌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보통에는 61평선을 깬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은 바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 10,000원을 못 넘고 9,700원에 대한 고점을 맞이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의 패턴을 움직이면서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만약에 신규 진입자 입장이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만약에 물 한번 타시면서 좀 더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는 좀 홀딩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리뷰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고유가 수혜의 유가 섹터를 오늘 히든 공략주로 오늘 들고 오셨고 중앙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저희의 쇼미더스탁의 힌트의 가장 큰 네. 여러분들 힌트는 이렇게 가운데에 보이죠? 쌍따옴표나 작은 네. 따옴표가 있는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되고 네. 주목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힌트도 좀 주세요. 사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 첫 번째 힌트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보통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 일단 지수가 불안할 때 지금 해지할 수 있는 섹터는 인버스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간 많이 갔던 섹터가 테크주였기 때문에 그간 약세였던 섹터인 에너지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가 불안정하다. 어찌 보자면 테크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 말 뜻은 에너지 섹터들에 대한 유입이 될 수 있는 근거성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불안할 때 해지할 수 있는 섹터,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 가능 종목을 보라. 그렇다면 그 종목의 이름을 알 것이다. 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잠시 뒤에 어떤 종목인지 힌트 더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